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시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사기죄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은 또 사기죄 사건이라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대응하기라는 것은 막막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경찰 수사관은 그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유감스럽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신분에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는 없이 방어권을 극대화하고 수사 흐름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하고요.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경찰 조사 전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와는 차원이 좀 다르죠.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리에 기초하여 피의자의 방어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사관의 잘못된 선입견에 맞서고 수사 쟁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고도의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의자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관이 고소장을 토대로 피의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실무상 한번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검찰 법원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알고 대응하는 조사의 준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알기에 조사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된 수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경찰 수사관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만 매몰되기 전에 피의자의 입장을 담은 법리적 문서를 통해서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방어권 행사인데요. 긴장된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대신 차분하게 정리된 서면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기죄 혐의의 의견서 제출 시 세 가지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로 상대방을 속여서 처분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의견서는 바로 이 핵심 구성 요건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첫 번째, 편취의 고의성에 대한 방어인데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편취의 고의성,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의견서를 통해서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예시인데요. 거래 당시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월 소득이 얼마에 달했고 다른 채무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상 수익에 대한 그 부분을 제시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이었을 뿐 사업이 정상화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 즉 민사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망행위의 존재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고소장은 고소인에게 유리한 사실만이 과장 왜곡되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률적 의미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성실하고 논리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는 피의자는 당황하거나 횡설수설하기 쉽습니다. 이는 자칫 무언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잘 정리된 의견서는 피의자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피의자의 악의적인 사기꾼이 아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성실한 일반인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 의견서는 조사 과정의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수사관이 피의자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분명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례에 맞춰 작성된 피의자 의견서를 사전 제출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적절한 방어감에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피의자 의견서는 불리한 수사 환경 속에서 피의자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어권 행사이며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문제 등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최적 항해 무기인 피의자 의견서를 준비해서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출신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형사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